저는 매일 아침 두유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잡곡밥만 먹었고, 식후엔 물 두 잔으로 하루를 마무리했죠. 건강을 위해서라면 뭐든 좋다길래 정말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건강검진에서 의사가 한마디 하더군요. 선생님, 몸이 이렇게 피곤한 이유, 아마 건강을 너무 열심히 챙겨서일 수도 있어요. 그 말에 웃음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서늘해지더군요. 좋다고 믿었던 습관이 오히려 내 몸을 지치게 했다면 그때부터였습니다. 내가 아는 건강 상식, 정말 다 맞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한 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직접 경험하고 깨달은 잘못 알려진 건강 상식의 진짜 얼굴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두유, 물, 잡곡밥, 걷기, 낮잠. 우리가 매일 하는 그 평범한 습관 속에 의외의 함정이 숨어 있더군요. 그리고 그걸 바꾼 뒤 제 몸은 정말 놀랍도록 달라졌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조금 다를 겁니다. 믿어왔던 상식이 깨지는 순간 진짜 건강이 시작되니까요. 저는 아침마다 두유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속도 편하고 콩 단백질이 많다고 하니까요. 주변에서도 두유는 몸에 참 좋아하더군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꾸준히 마셨는데 몸이 점점 붓고 혈당도 조금씩 오르기 시작하더군요. 그래서 원인을 찾아봤죠. 놀랍게도 제가 마시던 두유 대부분이 순수 콩물이 아니라 당분과 인공향료가 섞인 가공식품이었습니다. 건강음료라고 믿었는데 사실은 달콤한 음료수에 가까운 거였던 거예요. 실제로 대한영양사협회에서도 말합니다. 시판 두유의 대부분은 한 팩에 당이 8에서 12g 이상, 컵으로 따지면 각설탕 2개에서 3개가 들어있는 셈이라고요. 그러니 단백질을 보충한다고 마셨지만 결국 혈당을 올리고 체중을 늘리는 결과가 됐던 거죠. 게다가 인공향료가 들어간 두유는 콩 고유의 단백질 흡수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단백질을 마신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몸은 그걸 흡수하지 못하고 오히려 소화 부담만 쌓인 겁니다. 그제야 깨달았죠. 좋다는 말보다 무엇으로 만든 건지를 먼저 봐야 한다는 걸요. 지금은 당이 첨가되지 않은 두유를 먹거나 100% 원액 제품만 골라 마십니다. 맛은 덜하지만 몸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참 신기하죠. 건강을 위해 마시던 두유가 결국 건강을 방해하고 있었다는 게요. 그리고 그 다음은 아침 물 습관이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물 2잔이 건강의 비결이다. 정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죠.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나이가 들면 위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공복에 물을 확 마시면 그나마 남은 위산까지 희석돼 소화 기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즉, 물은 몸을 깨우는 게 아니라 위를 지치게 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천천히 작은 잔에 한 모금씩 입안에 머금어 마십니다. 그렇게 5분 동안 마시면 몸이 정말 부드럽게 깨어납니다. 물의 양이 아니라 리듬이 중요하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식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건강을 위해 늘 잡곡밥만 먹었습니다. 흰쌀밥은 혈당이 올라가니까 나쁘다고 그렇게 믿어왔죠. 하지만 실제로는 잡곡에 들어있는 피틴산이 철분이나 아연 같은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한다고 합니다. 젊을 땐 괜찮지만 50대 이후엔 위산이 약해져서 그 피틴산을 분해하지 못하고 그대로 배출해버린대요. 결국 잡곡밥이 몸속 영양소를 막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백미의 부드러운 곡식 귤이나 조, 기장을 살짝만 섞습니다. 밥이 한결 소화가 잘 되고 포만감도 오래 갑니다. 운동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하루만보 걷기. 이건 거의 성실한 사람의 상징이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퇴근하고 2시간씩 걷는 게 일상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무릎이 욱신거리더군요. 정형외과에서 들은 말은 충격이었습니다. 50대 이후의 걷기는 양이 아니라 리듬이에요. 연골은 회복이 거의 안 되는 조직이라 지나친 걷기는 미세 손상을 반복하는 셈이라고 합니다. 하루 6천, 8천 보 정도. 약간의 숨이 차지만 대화가 가능한 정도가 가장 좋다고 하죠.
그때부터 저는 운동이 아니라 리듬을 걷습니다. 음악을 들으며 천천히 발이 바닥에 닿는 감각을 느끼는 그 시간이 진짜 회복이 되는 시간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낮잠도 의외였습니다. 점심 먹고 1시간씩 자던 시절. 그때만큼 달콤한 시간이 없었죠. 하지만 이상하게 밤이 되면 잠이 안 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낮잠이 30분을 넘으면 멜라토닌 리듬이 깨진다고 합니다. 낮에 너무 깊게 자면 몸이 아직 밤인가? 착각을 일으켜서 밤의 숙면이 방해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타이머를 맞춰 정확히 20분만 눈을 붙입니다. 그 20분이 몸과 뇌를 동시에 리셋해줍니다. 비타민도 문제였습니다. 몸에 좋을 거라 믿고 여러 개를 챙겨 먹었죠. 그런데 의사 말로는 A, D, E, K는 지용성이라 몸 밖으로 잘 빠져나가지 않고 간에 쌓여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하더군요. 비타민 D가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햇빛을 15분만 쬐어도 몸이 직접 합성한다고 합니다. 그게 가장 안전하고 자연스러운 방법이죠. 그래서 지금은 비타민을 매일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먹습니다. 그 대신 아침 햇살 속을 천천히 걷습니다. 햇빛이 피부를 따뜻하게 비추는 그 순간 몸이 오늘도 살아있구나 하고 반응하는 걸 느낍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건강에 좋다고 믿어온 건 음식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저는 생수도 늘 최고의 물이라 믿고 마셨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너무 깨끗한 물이 오히려 문제라고요. 정수된 물은 미네랄이 거의 없기 때문에 몸에 전해질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엔 미네랄이 든 물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건 놀라운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하루 한두 번 소금 한 꼬집을 탄 미지근한 물을 마십니다. 그게 몸을 더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과일. 하루 한 개의 사과가 의사를 멀리한다는 이 말. 저도 정말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과일 속의 과당이 간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저녁 이후의 과일은 혈당을 갑자기 올리고 그게 다음날 피로로 이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과일은 오전이나 점심 전에 하루 한 번 식사 대용처럼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식후 커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식사하고 바로 마시는 커피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그런데 커피 속 카페인은 위산 분비를 자극해서 소화가 완전히 끝나기 전에 위벽을 자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커피는 식후 30분에서 1시간 뒤 소화가 어느 정도 진행된 후 마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이 습관을 바꾼 뒤 속쓰림이 훨씬 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스트레칭입니다. 운동 전후로 열심히 하죠. 그런데 나이 들수록 아침 스트레칭은 오히려 허리 디스크를 자극할 수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자고 일어난 직후에는 디스크 내부 수분이 팽창돼 있어서 그 상태에서 허리를 비틀거나 숙이면 손상이 쉽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 스트레칭은 일어나자마자가 아니라 기상 후 30분 뒤 몸이 따뜻해진 후에 하는 게 안전합니다. 이 작은 차이가 평생의 허리를 지켜준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건강이란 건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맞게 하는 겁니다. 젊을 땐 몸이 버텨주지만 나이 들면 몸이 솔직해집니다. 그래서 진짜 건강은 습관이 아니라 감각이에요. 누군가가 정답처럼 말하는 건강 상식보다 오늘 내 몸이 들려주는 작은 신호. 그게 진짜 나를 살리는 의사입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 습관은 바로 바꾸게 되실 겁니다. 매일 다시 젊어지는 생활지혜. 구독과 좋아요로 내일의 건강을 지켜보세요.